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별관 앞인데요. 경매 2차를 법정에 나왔습니다. 여기 사별관에 그 안에 들어가면 2층에 그 경매법원이 있어요.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입찰 법정이 열리는데 요번 주는 오늘만 열렸어요. 이제 보통 전국적으로 입찰 시간이 비슷한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는 집행관님이 오늘 물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하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물건을 보고 좋은 물건인데 보면 청구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막 20억짜리인데 청구금액은 막 1,000만원, 6천만원 이런 거는 취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날까지 보고 만약에 당일된 거는 붙여놔요, 법정. 그리고 중앙지방법원 같은 거는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이제 개찰의 앞에다가 그 좌측과 우측에 3개 부스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매수 신청 보증금액 자기 합숙표를 놓고 그 도장 찍고 간인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일 입찰서를 쓰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 본인이 아니고 위임 받아갖고 할 때는 그 뒷장에 위임장이 있어요. 위임장도 잘 써야 돼요. 보통은 본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돼요. 본인 도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법무사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어도 돼요. 우리가 입찰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전하게 다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옛날에 그 민사소송법에서 그 강제집행법이 분화되게 나오기 전에는 내가 쓰는 가격에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에 10%를 내요. 이제 적게 내는 거죠. 서울 같은 데는 20%씩 저감이 되고요. 지방은 30%씩 저감이 돼요. 한번 유찰될 때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는 2회차, 3회차 좋은 거는 잘 유찰이 안 되는데 3회차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서 조금 더 쓰면 안 돼요. 좋은 물건은 2회차 이상을 써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낮게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2회차 이럴 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너무 낮게 써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선이 매수 신고라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낮게 쓰면 신고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 하고 최저 매각 입찰 보증금 차액 이상을 쓴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시까지는 집행관님이 물건 설명해 주시고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줄 서가지고 그 안에다가 부스에 들어가고 적은 다음에 그 앞에 큰 함에다 넣어요. 이제 공동입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동입찰하는 경우에는 본인에다가 별지 목록에다가 첨부한다고 하고 신청인들을 쭉 써야 돼요. 쓰는데 중요한 거는 간인 그리고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매수 봉투 거기에다가 입찰 보증금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각 지분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지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 넣는 거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신분증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자세한 거는 일주일 전에 원래 나오는데 그것도 일주일 이상 7일 이상 민사집행법하고 시행령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민사집행법 121조 5호에 매각 물건 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로 이의신청, 즉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낙찰을 오늘 받았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초일불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기산해서 일주일이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받아주면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쓴 가격에 10%를 항고 보증공탁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금 공탁만 돼. 현금. 그게 돈이 다 날릴 수 있어요, 기각되면. 그리고 만약에 또 일주일 있으면 확정이 되는데 즉시 항고 안 하면 그 이후에 30일 동안에 대금 납부기를 주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매각 허가결정 취소 신청이에요. 요거는 121.69의 사유로만 할 수 있어요. 물건의 현저한 문제나 권리관계가 잘못됐을 때. 요건 대부분 판례가 있고요. 일단은 아주 안 되는 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망성 있는 거는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매각 불허가나 매각 취소 신청하면 계장님하고 그 위에 사업보좌관님들 심사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판례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경매 잘못되면 경매 절차에서 구제를 해보고 안 되면 소송까지는 잘 안 가기 때문에, 소송 가도 1심에서 끝나고 2심, 3심까지 잘 안 가요. 일본에는 판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판례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든지 억울함 나중에 한해 안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도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진짜 물건 분석을 잘해야 돼요. 권리 분석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령 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한이 안 남걸랑요. 그래서 최선을 한번 다 해가지고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게 한 2번 연체하고 이러면 은행에서 바로 넣지만,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 좀 기다려 보려고요. 그것이 우리한테 입찰 법정까지 나오는 데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이게 한 내년 초에는 물건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렇게 물건들이 많지가 않아요. 10만 건 이상 될 때, 그때 이제 물건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길래,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곧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경매가 입찰을 받았는데 이제 대출이 안 될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대출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아니면 내가 이거를 경매를 받아갖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권리 분석, 입찰 분석 잘해가지고 돈 많이 보세요. 이상 서초동 모무사 김철중입니다.